합동토론회에 앞서서 개회 인사를 하게 된 것을 의학계 원로단체인 의학한림원의 대표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거라는 제도는 과거와 현재의 정치 및 행정 주체가 걸어온 길이 옳았던 그르던 간에 옳은 것은 이어가고 틀렸던 것은 고쳐나가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과정이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어떤 단체나 국가는 정당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고 현대 민주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적 절차에도 문제와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도 남는 장점이 있기에 우리 의사협회도 늘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해 왔고 발전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와 겹쳐 진행되어 온 의료 파업 등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정치와 행정 권력의 속성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들의 의사 사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전에 없던 정치적 사회적 위기감 속에 우리 의사협회가 선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결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원로의학단체인 의학한림원의 대표로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협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다른 선진복지 국가가 그랬듯이 보건과 의료가 국가정책의 제1의 비중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과 의료에 관한 입법과 행정은 국회와 정부가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고 국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제공하는 주체는 우리 의사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 내 여러 단체 중 가장 크고 중요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진정한 의료계 대표 기관으로 인정하며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해 볼 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국회나 정부의 탓이 큽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의사들의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냉정히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나 정부가 의사협회의 의견과 주장을 듣는데 인색하듯이 우리 의사협회도 다양한 직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동료 의사 및 의학자들의 의견을 과연 경청하였는가 하는 통찰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성과 성찰은 우리 의료계를 더욱 단합하게 하고 그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의협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료정책의 제안이나 비판 과정에서 정치나 입법, 행정 권력과의 줄다리기를 정치적으로 혹은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하려 한다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소위 정치, 행정, 입법의 구단들입니다. 구단. 그리고 국회나 정부는 집단 이기주의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절대로 딴 직역에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에서 출발한 투쟁도 그 사람들은 여론, 즉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두기가 일쑤이고 우리의 선량하고 순진한 투쟁은 곧 국민들의 조롱과 질시가 돼서 돌아오곤 합니다. 여기서 저는 어제 있었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 의학한림원이 주최한 화상포럼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회사의 일부를 인용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몇 가지 사안을 두고 최근 정부나 국회와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의료계 석각단체의 대표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근 매우 복잡하고 결코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은 국제적 환경 속에서도 제한된 물적,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제까지 많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왔고 의료계를 포함한 몇 개 부분에서는 가히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때로는
정부나 국회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료인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의료계 단체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이나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료계를 마치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의학이나 과학은 장악할 수 없는 것이고 의술은 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성은 가두어둘 수 없고 인술은 통제가 아닌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이 제가 어제 폐회사에서 대정부 대국민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제 이러한 행정 및 입법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 오늘은 우리를 돌아보는 자세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선진 각국 그리고 의료복지의 천국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의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고 의사들입니다. 그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활동하는 그 미국의 의사사회의 오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코 미국의 의사 중에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로비를 잘해서 혹은 행정에 진출한 의사가 많아서 투쟁을 잘해서 이런 것을 이루어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냉정한 과학적, 학문적 근거, 치우치거나 아부하지 않는 의학자들의 학구적이고 중립적인 자세, 이러한 덕목으로 인하여 미국의 의료나 의학이 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시 바삐 우리도 이러한 의사로서의 역량과 덕목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회장이 되실 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마음 깊이 새겨서 유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호 4번 박홍준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교수님들 공동 주최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에도 지금 주말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 진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헌신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처한 의료계가 지금 처한 국민이 저희를 바라보는 정부가 저희를 바라보는 국회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어렵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자성의 목소리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2000년도 의학 분업 투쟁 이후에 저희 의료계는 수많은 투쟁을 반복해왔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투쟁의 목적은 저희 의협이 좀 더 강해지고 단합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점점 약화되고 분열되고 또 갈등이 생기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임의단체가 더 많이 생기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교수분들께서 회비 납부 거부까지 이르렀고 결국에 오늘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왜 의협이 개원이만을 대표하는 단체로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독단이나 아니면 우발적이나 선동적이나 아니면 때가 되면 바람과 같이 나타나는 리더십은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리더십, 검증된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전공의 시절 또 그리고 전임의 시절을 끝나고 대학 교수로서 10년간을 재직을 했습니다. 또 3년간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20년 동안 우리 개원이로서 개원가의 1차 진료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열심히 학회활동을 해왔고 시의사, 구의사 또 현재는 대한사협회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력으로는 의정협상의 경력도 있고 또한 지금 현재 한동안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겪었던 의협 신축회관 추진위원장으로서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이 상황에 대처해서 지금 현재 재난의료지원팀을 또 맡아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를 보고 저희 의협은 미래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쟁이지만은 이제는 반복되는 투쟁의 시행착오가 아니라 투쟁의 완성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투쟁의 완성은 전 의사 회원들의 대화합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화합이 되는 순간 의협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래를 향한 최강 의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최강 의협은 우리 의사들 자체에는 자긍심, 자존심을 높여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신뢰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정부에는 전문가로서의 파트너십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정책 기반의 파트너로서 저희 의협은 당당히 서야 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과연 이 자율성을 담보하고 윤리를 담보하는 최고의 전문인 집단으로서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미래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의협회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과 봉직의사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의학자들에게 의협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홍준입니다.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교수 몇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협 필요 있냐? 필요 없다 그러십니다. 나랑 상관 있냐? 상관없다 그러십니다. 언제 상관 있냐? 3년에 한 번 면허 신고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 딱 한 번 상관 있다 그러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교수님들은 여러 단체와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학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원이들은 사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개원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의협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만약에 의협회장이 된다면 개원이들에 대한 어떤 이익은 개원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할 것이고 의협은 빅텐트를 쳐야 됩니다. 교수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하냐? 제도와 동기부여입니다. 제도는 의협 캐비넷에 일단 교수분들을 대폭 강화시키겠습니다. 교수협의회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건 제 공약집에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어오시냐? 안 들어오십니다. 왜냐? 교수들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평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료와 연구와 교육, 그 어느 곳에도 지금 의협 활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각 대학과 또 학장협의회와 다 협의를 해서 교수분들이 의협에 와서 활동을 할 때 이것이 평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업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하나 필요성입니다. 여러 가지 교수분들도 다 봉직,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법률 자문, 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커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 따라 다 상태가 틀립니다. 의협에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백커버함으로써 교수분들도 의협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구나, 실질적인 이득을 주겠습니다. 결국 제도 개선과 동기부여와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 있는 투쟁, 성과 있는 협상입니다. 이를 위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홍준입니다. 아마 여기서 질문이 투쟁과 협상 이렇게 하셨는데, 이 투쟁이 아마도 그 단체 행동, 파업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사실 투쟁이나 협상이나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양분화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 의료계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항상 투쟁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쟁은 이것이고 협상은 이것이다라는 좀 그런 이원론적에 저는 조금 일단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힘은 의학적 전문성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의사들, 이 13만의 의사들이 그 전문성을 강조한다면은 그 어느 단체보다도 제일 큰 힘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의협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 앞에 가보면은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의 1년 365일 정말 항의하는 이렇게 팻말 들고 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회의 지도자고 리더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이 지금 그것을 잘못한 것은 투쟁을 하는 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됐습니다. 목적도 더 구체적이라면 파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과 갈등과 상처를 갖다 준 것입니다. 저희가 보다 더 전략적으로 모든 직역이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우선적인가,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논의해서 나갈 때 이것이 투쟁이란 단어로 쓰이건 아니면 협상이란 단어로 쓰이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의사협회와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과대학협회와 의과대학과 어떠한 소통을 할 것이며 또한 학생들을 투쟁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양성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같이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사협회가 어떠한 역할과 지지를 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또 그런 문제, 또 학생들 국시 문제 때 우리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에서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회의를 하시고 주말이건 아침이건 여러 가지 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과 대학생 하면은 의사협회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작년 말에 젊은 의사들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포함되면서 의과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단체 행동에도 포함이 됐고 또한 큰 역할을 했고 또한 많은 어려움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의과 대학생들의 어떤 역할을 관여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가 범투위라는 조직에 있고 거기에는 이제 의과 대학생 대표도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과정, 처음으로 바뀐 이런 의사 결정 구조에 과연 의과 대학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가지고 미래의학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이런 의과대학 학장협의체, 학장님들과 긴밀한 정기적인 어떤 소통구조, TF를 꾸미든지 해서 미래의학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정한 의학의 본질을 아주 포괄적으로나마 아카데믹 메디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학의 본질을 찾기 위한 아카데믹 메디슨이 의협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하여 어떤 식의 활동을 하고 어떻게 아카데믹 메디슨을 구현해 나갈지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카데믹 메디신이라는 단어는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단어입니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 국민적으로 주는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 사태에서 봤을 때 국민들에게 주는 건강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여러 의학 한림원에서는 코로나가 됐을 때부터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포럼을 열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방향 설정을 계속해서 리드해 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아카데믹 메디신이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앞으로는 이것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협 산하 단체 정관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파트가 의학회입니다. 의학회는 학술입니다. 학술 아카데미입니다. 저는 이 현대 의학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는 의학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의학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주고 있는 학술에 대한 어떤 예산, 학술상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있던 것도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학술에 관한 아카데믹 메디신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카데믹 메디신에 대한 어떤 활력소가 될 것이고 이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의협에는 100주년 기념재단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기념재단을 활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술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는 변호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재 임상진료 직무 수행 역량만 평가하고 있는 의사 국가시험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기초의학 역량을 평가하는 기초의학 의사 국가시험을 도입해야 하며 이 시험을 도입하는 데는 의사를 대표하는 그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회장님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과에서 본과 올라올 때 시험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떨어지면은 예과 2년의 학점이 다 남았는데도 본과를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우리 동료들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1년을 쉬었습니다. 그 제도가 1년 딱 하더니 없어졌어요. 참 억울한 제도죠. 저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교육의 커리큘럼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로 적용이 돼야 되겠다.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의 당락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의 일부로서 이것이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사실 필요합니다. 기초의학에 대한 우리 교수 요원들이 지금 몇몇 분의 그 교수협의회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초의학의 의사 MD가 정말 심각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초의학이 그저 과학의 일종으로 되면서 임상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험만 더 보게 되는 형식을 통한 학생들의 규제가 돼서는 안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학생들이 미래의학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녹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되고 제도의 보완이 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협 내부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협의 주장이 학술에 기반을 두어야지 사회적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협회의 운영, 집행뿐만 아니라 대의원의 운영, 또 협회 예산 운영에서 학술의 중요성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질문의 요지가 사실 정관에는 그 지부와 의학회 그리고 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아까 법제이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런 그 세 어떤 직역, 세 개의 어떤 기능을 가진 그 역할을 가진 그 집단이 조화롭게 해서 정관에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협을 보면은 개원이와 교수 이렇게 사실 더 기능이 지금 나눠져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대의원 총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세 가지를 정관에 넣은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고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을 정말 균형 있게 해서 이것이 조화로운 대한의사협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모든 것이 개원 아니면 교수 이런 양분적인 그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뭐 대의원 어떤 조정에도 사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가운데 있는 협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현재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정관에 원래 했던 목적대로 잘 조화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협 회비를 그냥 계좌번호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직납하는 게 그런 제도로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협이 회비 납부하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회원을 납부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처럼 세금처럼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아무리 말로 회원 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협의 개혁을 위해서는 회비 납부 방법부터 개선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그 회비 납부는 사실 단골 메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비 납부율과도 관계되고요. 지금 질문은 회비 납부 방법을 개선해달라, 직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의료의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회비는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직납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제가 명확하게 지금 그 질문의 요지를 캐치를 못하겠는데, 현재 일반 회원들은 구,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의협 세 가지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 회원, 특별 분에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은 특별 구 회비가 면제되고 특별 회비와 이제 의협 회비 두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의 그 회비 납부 이 방법이 아래서부터 걷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방법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게, 그러면 의협에서 한꺼번에 다 받아서 말씀한 대로 직납을 받아서 그것을 아래 이제 우리 지부에 이렇게 다시 배당을 시켜주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대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 납부에 관한 것은 전면적인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공약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비 연동제를 저희가 공약을 냈습니다. 회비의 납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개인의 회비는 줄어들고, 또 회비를 오랫동안 납부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납부하신 분과 1, 2년 납부하신 분과 똑같은 회비를 내는 것은 좀 부당하기 때문에 보다 더 그 연동성을 줘서 회비를 5년이나 10년 이상 내면은 그것이 감해지도록 그런 제가 공약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협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의협에서 추진해야 할 장단기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해야 될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후보자들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의견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를 치료해 주는 의사는 환자들이 존경하고 또 신뢰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의사협회하는 단체가 됐을 때는 그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코로나 이슈입니다. 저희가 의사협회, 또 지금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포럼을 하고 계시는 의학한림원 등과 같은 전문가로서의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코로나 대책, 전문가로서 줄 수 있는 국민에게 대한 코로나 희망,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계속 내는 것이 가장 단기적인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신뢰를 제 타임에 얻지도 못했고 또 좋은 기회를 상당히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일대의 그 어떤 그 기회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잃어버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당연히 의협은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아카데믹 메디신, 전문가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뒤에 그 밑에 정치적인 역량을 저희가 가질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로서의 메시지가 확고부동하게 나갈 때 이것은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에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료에 대한 후보 간의 견해, 그 다음에 의사 인력 적정성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대한의사협회의 미래지향적 미션과 비전에 대한 견해, 요 내용에 대해서 시간은 좀 짧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공의료 정책은 뭐 이번에 허점이 그냥 드러났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이 정도의 수준인가? 공공의료가 책임져야 될 것을 전부 민간의료한테, 사병원한테, 사립병원들한테 다 짊어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갖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전국적인 감염병 시대를 맞아서 또한 이 전국에 있는 보건소 조직이나 아니면은 의료 취약지구, 정말 우리 사립병원, 민간병원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커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재정비하고 원론적인 원칙적인 공공의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적정성을 따지기 전에 과연 이것이 배분 의료가 잘 전국에 골고루 공급이 되나부터 사실은 따져야 될 것 같고, 1차원적인 숫자, 1차원적인 통계의 비교로만 가지고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의정 합의에서도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전문가 단체와 다시 한번 논의를 원론적으로 하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비전, 저출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초고령 사회, 이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이것을 대비하는 미래 의료를 열어야 되는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